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산 김원봉입니다. 최근에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 서운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하죠. 얼마 전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김원봉 선생을 가르쳐서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까지 예고 없이 찾아가서 국민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김원봉 선생의 서운을 미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원봉 선생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걸까요? 김원봉 선생은 독립운동의 거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암살과 밀정에서 조승우와 이병헌이 맡았던 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1898년에 경남 밀양에서 출생을 했고, 그 이후 1916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1918년에는 난징에 있는 금능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3.1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자 김원봉 선생은 임시정부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의 독립운동은 주로 무장투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열단이 김원봉 선생이 만드신 단체입니다. 그 이후 그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창설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대일항전을 지속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대일 무력항전,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사건이라든지 친일파 암살, 또 일본 경찰서 습격 같은 많은 무장 독립 항일 운동이 대부분 김원봉 선생의 기획과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가 김원봉 선생을 얼마나 두려워했냐 하면, 당시 김원봉 선생한테 걸린 현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320억 원 정도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에 걸렸던 현상금이 60만 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김원봉 선생이 얼마나 일제에게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짐작하고도 나옴이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기본적으로 좌파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좌파는 지금의 좌우의 개념 혹은 좌파하고는 많이 그 결을 달리합니다. 자생적이면서 민족주의적 좌파죠. 그렇기 때문에 계급에 기반을 둔 어떤 사회혁명을 꾀하는 정통 공산주의 운동과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김원봉 선생은 소시민적이며 기회주의자이며 개인적 영웅주의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낙인이 찍혔고, 주로 우리 독립운동 계열에서도 정통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인사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시 일제 침략기인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소명과 준거는 바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 준거 틀 하에서 어떤 사회주의 계열이나 민족주의 계열이냐가 있었던 거지, 지금 개념의 이런 어떤 남북한 개념의 좌파 우파 이런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더욱이 임시정부와 같이 일을 했고 중국 국민당 정부와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1944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광복군 제1지대장 및 부사령군 등을 역임하셨으며 1945년 12월에 귀국할 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 자격으로 귀국을 하셨고, 귀국하셔도 하신 후에도 미 군정 하에서 대한민국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좌우 합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전체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도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이었지만 좌우 합작을 마지막에 이루어내셨죠, 임시정부 내에서. 그리고 남북협상을 통해서 남과 북이 통일된 그런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김원봉 선생의 서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현재 논의되는 핵심적인 쟁점이 김원봉 선생의 월북 문제입니다. 우리 현행법으로도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월북을 했거나 아니면은 북한 정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사들은 서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원봉 선생이 북한에 남은 것은 요즘 개념의 월북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사학적인 문제인데요. 요즘 우리가 월북이라고 얘기하면은 휴전선을 넘어서 김일성 왕조를 향해서 뭐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죠. 아니면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무슨 북한이 좋아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면서 북한으로 가는 건데,
김원봉 선생은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피신을 한 거죠. 1948년에 남북 협상을 위해서 김구 선생과 함께 평양에 방문하셨다가 거기서 돌아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독립된 조국에 와서 그분이 결국 당한 것이 노덕술과 같은 친일 악질 고문 경찰한테 중부 경찰서로 붙들려 가셔서 온갖 모욕과 고초를 당하셨거든요. 뺨따기까지 얻어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친일파들의 공세가 강해지니까 남한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이고 또 그를 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남게 되신 거죠. 그렇다면 김원봉 선생이 북한에 남아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였는가? 기본적으로 1950년대 초반에 김원봉 선생은 북한에서 국가검열상, 노동상, 또 최고회의 의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김일성 독재체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습 김일성 독재체제가 확립된 것은 1972년입니다. 그때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주의가 나오고 1972년에 새헌법이 공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1948년부터 1972년까지는 김일성 라인과 다른 사회주의 계열이 북한 내에서 공존하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점점 김일성이 다른 사회주의 계열을 숙청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립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원봉 선생은 1958년에 김일성으로부터 반김일성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숙청을 당하셨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북한 정권 내에서 국가검열상이나 노동상 등을 한 것은 당시 권력 구조로 봤을 때 김원봉만한 독립운동가가 없었고 김일성도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립정부 속에서 김원봉 선생 정도의 독립운동가는 대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예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숙청을 당한 것으로 봐서 무슨 혁명 열사릉에 묻혀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면 현재 지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와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생각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분이 과연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겠습니까? 독립운동의 아이콘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김원봉 선생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당 정부와 협력했고 임시정부의 틀 속에서 투쟁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단지 임시정부 틀 속에서 좌파적 계열의 인사였다는 이유로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이 지금 서운 문제에 대한 논쟁,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어떤 격렬한 논쟁을 보신다면 지하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그렇지만 그가 서운을만을 바라고 있었다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산이 진정받았던 것은 친일 잔재가 완전히 제거된 완전한 광복, 즉 통일된 자주국가의 건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과연 저 같아도 제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그 독립된 조국에 와서 친일파로부터 뺨따기나 얻어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과연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20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도 일본이 끝내 잡지 못한 김원봉 선생이 귀국 후 독립된 조국에서 친일 악질 고문 경찰인 노덕술에게 고문과 모욕을 받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북한에 남았습니다.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이 남긴 재산은 지금 가치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위대한 독립운동가와 온갖 친일 반미적 행위로 100억 원이 넘는 부정축제를 했던 악질 경찰의 삶 중에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증거로 삼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